그래서 우리가 접대비 한도 초과는 너무 여러분들 접대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너무하다. 넌 이제 송금 될 게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부금 한도 초과는 워낙 공익적인 지출을 많이 한 거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가 기부금의 한도에 미달하면, 그렇죠? 나중에는 기부를 내가 만약에 적게 했어. 그래서 한도에 미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부금 한도에 미달하면 과거에 기부금 인정해주지 못한 거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한 걸 이월시켜서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도 미달하면. 아시죠? 그럼 보실게요. 옛날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옛날 규정. 옛날 규정을 알고 계셔야 그래야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요. 기부금을 1,500원을 지출을 했대요. 1,500원 지출을 했는데 기부금의 한도가 500원이래요. 500원.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근데 자 이제 단기에 우리가 1,500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1,500원 기부. 근데 한도는 2,0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에는 얼마 기부금 인정받는 거예요? 송금으로. 원래는 1,500원이지 당연히. 한도보다 미달하면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맞죠? 근데 단기 입장에서는 과거에 단기 입장에서는 전기가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도 미달했으니까 우리가 한도 미달액 범위 500원에서 한도 초과 1,000원 중 500원을 송금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해되시겠어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던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곧 하겠지만 우리가 2월 결손금도 우리 시점에 제한 있죠. 마찬가지로 기부금 한도 초과도요. 우리가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 10년 이내의 것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2013년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요. 2023년도 이내에 한도 미달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2013년이에요. 그렇죠? 2013년이고 얘가 2014년부터 2023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계속 내가요. 계속 내가 한도 초과가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기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기부금 한도 초과가 뜬 거예요. 그러면 요 2013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으로 인정? 못 받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사단이 발생한 거예요. 원래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송금으로 더 인정해 줄게 라고 했는데 한도 초과가 계속 뜨면 10년간밖에 2월이 안 되니까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고 소멸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건 옛날 규정이에요. 옛날 규정을 이해를 하셔야 왜 지금 규정으로 바뀌었는지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 세무 정도 금액도 입력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첫 번째 요거예요. 일단 이거 보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맨 아래 거. 일단 무조건 과거의 기부금 한도초가 있잖아요. 얘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빼줘요. 이제 거꾸로 되세요. 거꾸로. 예전에는 한도 미달이 떠야 무조건 한도 미달이 떠야 과거의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해줬어. 예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한도 미달이 뜨든 한도 초과 뜨든 무조건 한도 초과 있죠. 과거의 한도 초과를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도 초과 1,000원 있잖아요. 얘를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이 한도다라는 게 송금의 한도죠. 송금의 한도.
자, 그럼 여기가 송금의 한도인 송금의 한도. 맞죠? 송금의 한도니까 이 기부금 한도초과 1,000원을 올해 연도에 한도가 송금된 한도 넉넉하죠? 그럼 일단 1,000원을 송금으로 미리 일단 인정해 주는 거 무조건. 얘가 1바야 1바. 그러면 이 한도 초과는 이제 송금 인정 받았죠? 왜냐면 송금으로 인정 받았으면 송금될 한도는 줄어야지. 올해 송금될 한도가 2,000원인데 과거에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 받았으면 1,000원 줄어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한도 초과는 송금 인정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단기에. 받았죠, 받았죠. 받았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한도가 단기에 1,000원이 되는 거죠. 맞죠? 되셨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한도 초과가 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입력할 때 요 2월 송금 산입 1,000원하고 한도 초과 500원 같이 넣어야 돼요. 되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어차피 또 한도 초과인데요? 아니죠. 얘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1,000원 송금 인정받았잖아. 이제 얘는 이제 이제 얘는 송금 먹고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얘가 2022년이고 얘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송금 먹었죠? 먹었잖아. 먹고 다시 2023년도에 한도 초과는 또 얘는 2032년까지만 이월되잖아요. 근데 얘는 다시 2033년도까지 이월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일단 한도 초과를 무조건 송금으로 한도만 오래 있으면 인정해주고요. 맞죠? 한도를 인정해주고 나머지를 이제 한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라는 건 우리가 기부금으로 송금, 과거의 기부금 송금으로 인정받았으면 한도 줄어버려요. 되세요? 그것 내에서 다시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해준다라는 한도. 여기서는 사례에서는 1,000원을 인정해 주는 거죠. 표정 안 좋으신데? 아니 여러분들 아까 사례로 따지면 요거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시지? 이게 만약에 2,500원이라고 해봐. 2,500원. 이게 2032년까지 이렇게 된대. 그럼 계속 한도 초과만 뜨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좀 지우고. 그럼 옛날 규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한도 초과만 뜨니까 요 한도 2022년도에 한도 초과는 한도 미달이 떠야지만 과거에는 송금을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도 초과가 계속 뜨니까 얘는 2032년도까지 송금으로 못 받고 소멸돼버리는 거죠. 계속 한도 초과만 뜨면. 되세요? 근데 최근 규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 규정으로 따지면 이제는 한도 초과가 과거에 있더라도 무조건 올해 한도만 있으면 무조건 송금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송금으로 1,000원을 빼는 거죠. 되세요? 그러면 얘는 송금을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제는 요걸 통해서 요 파란색 이걸로 색깔 맞출게요. 녹색을 통해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인정받았으니까 얘는 이제 송금 인정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송금 인정받고 그러면 이제 한도가 1,000원으로 바뀌죠. 송금 먹을 수 있는 한도인데 송금 먹였으니 과거 걸. 되세요? 그럼 1,000원으로 바뀌고 그럼 한도 초가 얼마 돼요? 1,500으로 바뀌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얘는 또 10년간 이월되잖아요. 맞죠? 분명히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년도에 또 한도가 1,500원 이상으로 있으면 또 송금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죠. 우리가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단기에 한도만 있으면 무조건 그 범위 내에서 빼주고요. 됐죠? 이제 그러면 당연히 남은 기부금 2,000원 얘기하는 원래 2,000원 있었다가 과거의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은 기부금 범위 내에서 올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훅자가 훨씬 유리해요. 과거의 규정은 실제로 한도 초과만 계속 뜨면은요, 우리가 기부금을 나중에 송금될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던 거예요. 알죠?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에서는 이거 하셔야 돼. 방금 요 사례에서는 단기에 2월 송금산이 2월 돼서 송금산이 1,000원 됐죠? 얘도 입력해야 되지만 올해 한도 초과가 1,500원 되는 거잖아요. 500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기부금 쪽 말고요. 나중에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별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험에 2번 해야 됐고. 네, 설명할게요. 이 취지는 대략 감오시죠? 자, 요 정도 하면 되고 오늘은 죄송하지만 실기 못할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거 하느라고. 자, 그리고 암기입니다. 여기. 자, 죄송하지 암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10년간 2월 된다라고 했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든 물론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든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든 10년간 2월이 돼요. 근데 외우셔야 돼요. 이게 2013년도부터 10년간 2월이 됩니다. 여기 있죠. 2013년도 이후에 기부금 한도 초과 있잖아요. 얘만 10년간 2월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2012년도 이전 분 있죠. 걔네들은 올해 연도 입장에서 못 뺍니다. 2023년도 입장에서는 5년간밖에 2월이 안 되거든요. 말 문제예요. 말 문제. 요거는 실기용은 2013년 이후가 되겠죠. 우리 시험은.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론용이고요. 실기용 여기입니다. 자, 보시죠. 자, 뭐냐면 2012년도에 기부금 한도초가 발생했고 2013년도에도 기부금 한도초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 거는 2013년도 전이니까 5년간만 2월 되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만 2월이 되고 소멸. 근데 이제 2013년도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기부금 한도초가 10년간 2월에서 송금 산입되니까 2023년도까지 2월이 되죠. 맞죠? 그럼 우리가 2023년 현재는 10년 이내에 한도 초과액. 맞죠? 이걸 따지면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올해 한도가 있으면 송금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외우기 짜증나시겠지만 과거에는 더 짜증났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는 2월 결손금도 여러분들 좀 어려웠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딱 2023년도잖아요. 그래서 다 10년이야. 2월 결손금도 2023년도 이후분, 지금 하는 기부금 한도 초과도 2013년 이후분이 통일됐어요. 통일.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들 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또 혼란 오니까. 그렇죠? 2020년도까지 고생했단 말이에요. 실제 세무료급 하시는 분들 통일이 안 돼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기부금에서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부금 2월 송금산이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